네, 이번 시간은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인수분해란 무엇인가 라는 게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인수분해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전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는 이렇게 각각의 항을 곱해서 나열해 주는 것이 바로 전개였죠. 이 반대 과정이 바로 전개한 식을요, 다시 곱의식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인수분해가 뭐냐? 그러면 인수분해는 전개의 반대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읽어볼게요. 인수분해가 무엇인지. 하나의 다항식을요. 그쵸? 우리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라는 이 다항식,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을요. 두 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그쵸? 지금 여기서는 하나, 두 개의 다항식, 인수로 나타냈습니다. 그쵸? 근데 두 개 이상이라는 것은 두 개도 가능하고, 세 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계속 가능하다는 의미겠죠. 그걸로 뭐라고요? 인수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인수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그쵸? 지금 하나의 다항식을 여기서는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는데요. 이 곱으로 나타낼 때 각각의 식을 처음 다항식의 인수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의 인수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5가 인수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서 인수는 지금 이 식에서의 인수입니다. x 플러스 3, x 플러스 5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쵸? 그리고요. 여기서 두 개 이상입니다. 얘도 두 개, 세 개, 네 개 가능하고요. 다항식의 곱으로, 그러니까 다항식의 곱입니다. 다항식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다항식 설명했었을 때 우리 다항식은 단항식과 다항식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항이 한 개라도 다항식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얘를 또 인수분해할 수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1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 얘도 인수분해한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애 다항식이죠. 얘도 뭐라고요? 아까 단항식인데 항이 하나잖아요. 1이라는 항이 상수항 하나인데 단항식인데 얘는 뭐에 포함된다고요? 단항식도 뭐야? 다항식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 겁니다.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죠?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을 곱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된다? 인수가 된다는 겁니다. 얘도. 그래서 지금 이거의 인수를 총합하면요. 1하고 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5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봤던 x 더하기 3, x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인수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는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얘도 인수라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요, 바로 이 x의 2차식 제곱을요, 1차식의 곱으로 바꾸는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학습 목표예요. 하지만 우리 인수 개념에서 1과 자기 자신도 항상 인수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 아까 보시면 1, 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 1과 자기 자신, 그리고 나누어지는 수. 무슨 개념과 약간 비슷하나요? 바로 인수분해. 인수는요, 약수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약수는, 6의 약수 하면요, 자기 자신과 1, 그 다음에 곱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두 숫자의 곱으로 나타낸 이 숫자들이 바로 약수가 됩니다. 개념이 어떻게 돼요? 인수랑 모양이 똑같죠. 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도요. 1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 해서 1과 자기 자신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3, x 플러스 5 해서요. 애들도 인수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양이 어떻게 해요? 곱하기로 묶어져 있고 그 수들이 각각 뭐가 된다? 약수가 된다 이 개념하고요. 얘는 뭘로 나타나는 거야? 1과 자기 자신인데 얘는
수로 나타냈다면 얘는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인수는요 뭐라고요? 바로 식으로 나타낸 식을 식으로 분해한 것을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얘 약수와 똑같이 이거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도요 나누기가 가능합니다. 바로 이 곱한 걸로 나누기가 가능해요. 얘 나눠주면요 어떻게 돼요? 얘만 남게 되겠죠. 나눠주니까 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나누기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 모든 다항식에서 1과 자기 자신은 그 다항식의 인수이다. 이게 바로 약수 개념과 같이 이해하시면 편하다는 거예요. 1과 자기 자신은 항상 약수였죠. 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하고 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 곱하기인데 다항식과 단항식이라서 안 될 줄 알았지만 단항식도 다항식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다항식에는 단항식하고 다항식 둘 다 포함된다 그랬어. 1도 하나밖에 없지만 뭐라고요? 다항식이라고요. 그래서 다항식으로 뭐한다? 곱을 했기 때문에 얘도 인수분해에 적합한 예입니다. 그리고 1과 자기 자신은 항상 그리고 모든 거에 인수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소인수분해와 관련된 게 바로 약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수분해다. 소인수분해는 숫자로 나타낸 거고요. 소수라는 숫자로 나타낸 거고요. 얘는 인수, 즉 식으로 나타낸 게 바로 인수분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통인수가 이 두 번째입니다. 공통인수가 있을 때 어떻게 인수분해하는가라고 나왔는데요. 분배 법칙을 이용합니다. 우리 A, B 더하기 C 하면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해서 이걸 AB 더하기 AC죠. 그럼 반대 과정이야. 이게 바로 전개잖아요. 그쵸? 얘를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전개입니다. 이 반대 과정으로 하는 게 바로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식으로 할 때요. A 더하기 B, A 더하기 C는요. A가 공통이기 때문에 A로 묶어주시고요. 얘 둘이는 곱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는 여기는 곱하기가 생략되는 곱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B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부호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C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뭐 이런 부분 어렵지 않은데요. 이제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x의 제곱 마이너스 2xy의 제곱인데요. 주의할 점이 먼저 있습니다. 사실 4x의 제곱 마이너스 2xy의 제곱은요. x가 공통이니까 x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x가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x 하나 있을 거고요. 숫자 앞에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x로 묶었기 때문에 x는 없어질 것이고 나머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를 곱하면 x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만 빼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곱하면 x가 생길 거겠죠. 그래서 x를 제외하고 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게 맞냐? 이 인수분해할 때는요, 공통인 인수가 모두 포함되도록 묶어냅니다. 모두.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x하고 y의 제곱이니까 문자는 더 이상 없지만 숫자는 4하고 2이기 때문에 2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x 그 다음에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묶어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더 묶을 수가 있으면 계속 최대한 묶어놓으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공통인 인수가 남지 않도록 만드는 게 여기는 지금 인수분해가 틀린 게 뭐냐면요. 2인 인수가 남아서 그래요. 2인 인수 2, 4하고 2, 그 2가 더 묶을 수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인수분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얘가 인수분해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중간 과정이에요. 인수분해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또 4xy 더하기 4x의 제곱 y 더하기 4xy의 제곱 이렇게 해서 볼게요. 너무 쉽게 보이죠? 그 이유는 4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4 있고요. xy, xy, xy이기 때문에 xy입니다. x가 하나, y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묶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얘는 묶여졌습니다. 얘가 얘랑 같아. 그러면 1 써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4 나왔고요. y 나왔습니다. x가 두 개인데 x 하나 나왔어. 그럼 x만 남으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4x y의 제곱이니까 y만 이렇게 나와주시면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식이 있으면 더 나와주면 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요. 곱셈 공식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따 배우게 될 끝판왕 인수분해 끝판왕이 있습니다. 인수분해 그 방법으로는요 모든 방법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만 중점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렇게 a, b를 이용하면요 a의 제곱 더하기 2ab b의 제곱 우리 곱셈 공식 때 외웠죠. 마이너스일 때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2ab만 그 다음에 플러스일 때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2ab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곱셈 공식에서는 이런 순서로 외웠지만 지금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반대 과정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얘도 곱셈일 때는 우리 이 과정으로 이렇게 외웠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반대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의 반대, 전개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서로 바꾼다는 것은 반대 과정이라는 것의 의미겠죠. 그쵸? 그게 바로 인수분해 공식이 됩니다. 그쵸? 이거 물론 외워두면 편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끝판왕으로 쉽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한다? 바로 끝판왕을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워두시면 편해요. 그러면 끝판왕도 있고 이 곱셈 공식도 있기 때문에 뭐 한다? 자기한테 무기가 많습니다. 무기가 많다는 것은 활용할 방법이 많다는 거죠. 그쵸? 이게 막히면 다른 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보시겠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이라는 식이 있는데요. 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이라는 식이 있는데요. 이따 나중에 배울 방법까지 한번 해볼게요. 써볼게요. 우선 곱셈 공식으로 하면요. 지금 얘가 4의 제곱입니다. 얘는 2 곱하기 4야.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a의 제곱 2a 곱하기 b 더하기 b의 제곱꼴이라는 겁니다. 그쵸? b는 여기서 얼마죠? 4입니다. 플러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4야. 그래서 얘를 a 더하기 b의 제곱을 만든 것처럼 얘도 x 플러스 b 넣어주면 4의 제곱이 된다. 전개하면 이 모양이 딱 나와요. 이렇게 푸는 과정입니다. 선생님 아까 말했던 선생님 그럼 비정의 무기는 뭡니까? 그러면 이거 보겠습니다. 8x 더하기 16입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가능한 양수만 써주면 돼요. 앞에 1이죠. 둘이 곱해서요 이 숫자를 두 개로 나눌 건데요 곱해가지고 뭐라는 식이다? 곱해가지고 1이 나오는 숫자가 뭐 있죠? 바로 1하고 1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1일 때는 1 써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16 가능하고요. 그 다음 2, 8 가능하고 4 가능하겠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얘가 지금 1, 1이기 때문에 이걸 위아래로 변화시켜주는 것은 아무 그게 없어요.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줍니다. 그럼 1은 1 더하기 16 하면은 얼마가 나온다? 17. 이 숫자가 뭐냐면 바로 여기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근데 17이 아니죠. 8이.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얘는 제외. 얘도 똑같이 합니다. 이거 하면요. 이거요. 이렇게 하면 8입니다. 그래서 10. 안 되죠. 얘 해볼까요? 얘는 1 곱하기 4. 얘는 4 하니까 얼마가 된다? 8 이렇게 나와서 맞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묶었던 게 바로 1하고 4 이렇게 묶여지죠. 지금 여기는요 둘이 관계는 이거 둘이 곱해서 16이 나오는 수를 찾는 거예요. 둘이 곱해서 나와서 16이 되는 수를 찾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가능하답니다. 가능해집니다. 예,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뭐한다? 합을 구해서 이 숫자가 나오는 걸 찾는 거예요. 물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도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도 가능합니다. 왜? 곱하면 16, 곱하면 16, 곱하면 16. 하지만요, 여기가 양수기 때문에 절대 마이너스 하면은, 해볼까요?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1. 크로스로 곱하면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17이 나오죠. 얘들은 어떻게든 더해도 음수가 나와버립니다. 따라서 얘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됐죠? 이 6가지 조합 중에서. 그래서, 아까 보시니까 14 이렇게 이게 8로 나왔어요. 곱해서 더했더니 8이 나온다. 그쵸? 그럼 어떻게 쓰냐? 바로 이 1이라는 것은요. x의 제곱 보이시죠? x가 이렇게 한 번씩 곱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랬다가 x 곱해주시고요. 이랬다 x 곱해주십니다. 얘는 문자가 없죠. 그냥 더하기 써주시고요. 얘 둘을 이렇게 가로 쳐주시고 곱하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4에 뭐가 된다?
곱하기 x 플러스 4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4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다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죠?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자식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어렵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얘를 이용해서 그냥 이 곱의 방법을 이용해서 다 풀어낼 겁니다.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4도요. 한번 해보면요.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4. 1인 경우는요, 뭐라고요? 1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이고 x가 한 번씩 한 번씩 x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라는 걸 생각해서요. 얘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1하고 4. 둘이 곱해서 4가 나오는 경우 2하고 2가 있겠죠. 근데 얘들 곱하면요, 뭐가 나와요? 합하면 양수가 나와요. 음수가 안 나와. 그래서 얘들은 제외합니다. 음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합니다. 그럼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확인하고, 아니죠. 1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얘가 나오는군요. 맞습니까? 그죠? 그럼 얘는 틀리고 얘는 옳다. 선생님 맞죠? 1 빼기 x가 아니라 여기다가 1 빼기 2가 아니고 x가 하나씩 들어가 줘야 됩니다. 문자를 생략해 놓은 거예요. 지금 개수를 채워 놓을 거예요. 여기 1에다가 x를 곱해주고요. 여기 1에다가 x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뭘로? 이 식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x 빼기 2 괄호, x 빼기 2 괄호,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x 빼기 2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를요, x 빼기 2가 같은 식이니까 제곱으로 써주시면은 정답이 나온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처음 배우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나중에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완전 제곱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제곱으로 된 식 또는 이 식의 상수를 곱한 식으로서 바로 이렇게 제곱 처리되어 있고요. 가로쳐서 가로쳐서 제곱한 수에다가 상수를 곱한 거, 이 식의 상수를 곱한 식인데요. 문제 한번 내볼까요? x의 제곱은 완전 제곱식일까요? 맞습니다. x라는 항. 선생님 맞죠? 다항식의 제곱이라는데 선생님 다항식 아니야. 단항식도 다항식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뭐다? 완전 제곱식입니다. x의 제곱. 그래서 x의 제곱도 완전 제곱식이에요. y의 제곱도 완전 제곱식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2x의 제곱같이 상수를 곱한 것도 완전 제곱식이 맞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꼭 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항식, 단항식도 들어가도 제곱이라는 거. 근데 이제 x의 제곱 더하기 빼기 ax 더하기 b가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b의 조건은 뭐냐라고 나왔는데요. 쉽게 설명하면요, 이 부분은 쉬워요. 지금 밑에 있는 2번이 어렵지 1번은 쉽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얘가 x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앞에 숫자가 x의 제곱 앞에 여기 개수가 k라고 표현할게요. 여기 k가 어떨 때 1일 때만 지금 이 식이 성립을 합니다. 이 식이 기억하셔야 돼요. 2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일 때는 이 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할 때는 이 앞에 있는 x의 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얼마라고? 1이 생략되어 있죠. 1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어떻게 하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우선 b를 구하는 건 쉽습니다. 뒤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하냐면요, a의 절반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문제 한번 내볼까요? x의 여기 좀 지울게요. 지우시면요,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 x의 제곱 더하기 2x k다. 이거 완전 제곱식이다. k의 값은 이런 뜻입니다.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확인합니다. 얘 1이네. 그러면은 공식. 이거의 절반. 2의 절반 하니까 1. 이거에 뭐 한다?
제곱해주면 1. 그래서 K는 1이다.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 항상 양수만 나오겠죠. 그 이유는 제곱을 하기 때문에. 하나 문제 더 넣어볼까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t 이렇게 나타낼게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다. 그럼 어떻게 구한다? 이것도 1이네요. 그러면은 공식 절반 해주니까 2분의 3 제곱해주니까 4분의 9 바로 이게 t값입니다. 절반의 제곱 꼭 기억하십시오. 한 문제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나오게 되면요. 근데 이제 a를 구할 때가 좀 어렵습니다. b의 제곱 어떻게 구하냐? 우리 아까 방법을 좀 기억하면요.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제곱인데요. 아까 말했지만 완전 제곱식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식이 두 개야. 즉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완전 제곱식 꼴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상수를 붙여도 됩니다. p 이렇게 상수를 붙여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상수를 안 붙이는 이유가 뭐다? 여기 앞에 1이기 때문에 여기 상수가 1이야. 1은 뭐 한다? 생략해주면 된다는 거죠. 생략.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앞에 뭐가 x 앞에 있는 숫자가 1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푸셔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지금 x로 나뉠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는요. 똑같은 숫자니까 b의 제곱이니까 뭐예요? b하고 b. 혹은 여기서 중요한 게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b도 둘이 곱하면 b의 제곱. b 곱하기 b도 b의 제곱이니까 몇 개 나온다? 2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설명했지만 아까 우리 이거는 11로 표현했죠. 11. 그래서 뭐야? 둘이 곱해가지고 더한다. 그럼 b고요. b니까 둘이 더하면 2b가 되겠죠. 둘이 곱해서 더한다. 얘랑 곱한 다음에 뭐가 된다며요? 2 하니까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b하고 2b가 된다. 여기 나왔습니다. a는요. 플러스 2b하고 마이너스 2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얘를 제곱근 b의 제곱에 제곱근을 찾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한다? 2배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곱근 b의 제곱에 제곱근을 찾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제곱근 이렇게 찾아주시면 바로 a가 나온다는 거. 이것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문제를 내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선 x의 제곱 px 더하기 36 이렇게 나온다고 쳐볼게요. 얘가 완전 제곱식 라고 하면요. 우선 앞에 있는 거 x의 제곱만 있네. 1이네. 그럼 공식 쓸 수 있죠. 36의 제곱근을 찾아냅니다. 얼마죠? 6입니다. 거기다 뭐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곱한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2 이게 바로 정답이 됩니다. 이가 p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양수면 c, 음수면 마이너스 12. 둘 다 가능하다는 거. 하나 더 풀어볼까요? x의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12로 할게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 지금 얘는 66에 36인데 얘는 몰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곱근 풀면 되죠. 뭐야? 얘 제곱근 해주니까 얼마 돼? 루트 10이야. 얘는 안 나오죠. 완전 제곱수가 아니니까. 그 대신 4 곱하기 3이니까 2루트 3이 될 겁니다. 그쵸? 거기다 뭐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2는 4 해서 q는 얼마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3 이렇게 정답을 말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좀 어려워도 선생님 말했죠? 뒤에서 계속 연습을 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은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우선은. 그리고 안 되면 뭐 한다? 암기 꼭 암기해라. 중요한 부분 한번 다시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가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반복을 좀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는 바로 2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전개는 우리 앞에서 쉽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의 반대 과정이 인수분해다. 인수가 뭐냐? 바로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각각의 식을 바로 인수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인수분해할 때 또 중요한 건 다항식은 뭐도 포함한다? 바로 단항식도 포함해. 항이 하나인 수, 숫자가 하나인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인수는 1과 자기 자신을 꼭 갖고 있다는 거. 그쵸?
공통인 인수가 있을 때는 공통인 인수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을 하는데, 곱셈 공식 어차피 외워놓으면 편합니다. 물론 우리 곱셈 공식 외워놨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을 거야. 하지만 반대 과정으로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고요. 쉬운 식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풀면 되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편하다.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문제 잘 나옵니다. 앞에 x의 제곱으로 시작돼야 돼요. 둘 다. 확인하시고요. 가운데에 있는 개수를 맞추는 것은 b를 구하는 법은 쉽다. 뒤에 있는 수를 구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하지만 b의 제곱을 나왔을 때 a는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a가 더 나올 확률이 크겠죠. 어떻게 한다? 제곱근을 구한다. 36의 제곱근 6.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곱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b의 제곱의 제곱근 b를 구한다며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은 정답이 나온다는 거 되셨죠?